아이가 뱃속에 생기면서부터 이제 학생이 될 때까지 늘 새롭고 재미있지만 또 항상 새로운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엄마로서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돌 무렵까지가 정말 고민이 많고 어려웠던 시기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의 면역 그리고 알러지입니다. 면역이란 신체가 외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병원성 균이나 독성 물질에 대해서 방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면역 시스템이란 세포나 조직 기관이 외부의 자극이나 특히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복잡한 네트워크 전체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소위 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적절하게 조직되어서 문제없이 작동하는가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감기 환자들 속에서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거나 또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사람을 보고 이제 면역력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최근에는 분만 방식에 따라서 소위 아이들의 면역력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연 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엄마의 몸에 있던 좋은 유산균들이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유익한 장내 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때 언급되는 좋은 유산균이 그 대표적으로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균인데 출생할 때 이게 그 아이가 위장관에 이거를 이제 산도를 통과하면서 가지게 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강한 위장관을 가진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유익균이 모유 안에 들어있는 모유 올리고당을 먹이로 해서 좀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자연 분만, 모유 수유로 연결되는 과정이 아이의 면역 시스템이 더 강화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필요한 상황에서 제왕절개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나는 면역력이 더 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하면서 이거를 더 앞서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개체에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면역 시스템은 외부 자극이나 병원균의 침입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작동해서 신체를 방어하고 적절하게 작동을 종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소아과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100일 잔치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100일을 살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물론 제가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만 100일 잔치에 의미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는 100일쯤이 돼서 본연의 자기만의 면역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됩니다. 출생부터 100일까지는 엄마한테서 받은 면역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감기 같은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은 100일 전에는 잘 걸리지도 않고 열도 잘 나지 않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아이의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쉽지 않겠지만 출산 전에는 엄마의 영양이나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이후부터는 다양한 감염성 질환들에 의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도 이제 외출이 좀 잦아질 수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감기나 장염 같은 것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다른 전염성 질환들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계절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가을처럼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많이 쉬어 있는 상태인데요. 독감의 그 지금 시즌이죠. 그래서 접종을 엄청 이제 시작하고 있는 때거든요. 독감 유행을 대비해서 예방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한참 또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 좀 지나고 학교 좀 다니다 보면 6월부터 8월까지는 수족구, 구내염, 또 한참 또 유행성 질환으로 막 지나가게 되고요. 돌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감염성 질환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증상은 우는 걸로밖에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병원에 방문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면역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질환들 중에서 아토피를 포함한 기타 알러지 질환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토피나 알러지는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을 때 생기는 상태일까요? 이렇게 반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알러지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 물질로 인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즉 오히려 내 몸을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히려 면역이 나쁘다기보다는 면역이 너무 세게 작용을 하니까 나오는 게 이런 알러지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질환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질환들은 완전히 치유되는 질환들이라기보다는 일생을 거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이러한 질환들, 아까 설명드린 음식 알러지,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것들이 이제 연령에 따라서 연이어서 나타나는 상태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증상이나 질환의 상태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세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식품 알레르기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고 비슷한 시기에 피부에 이제 습진의 형태로 가려움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행진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그래프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행진 그래프를 보면 세도를 경과로 해서 그 아토피 피부염이나 식품 알레르기는 좀 줄어들게 돼요. 근데 사실 그 후로 따라오는 증상들에 있어서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질 때쯤에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순차적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광범위한 알레르기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알아둬야 할 것들을 좀 짚어볼까요? 어린이 알레르기의 특징은 성인의 알레르기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첫째, 영유아는 알레르기의 발생 위험성이 많이 높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피부의 점막이 미숙하고 면역 조절 기능 또한 미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 첫 증상은 생후 1개월을 전후로 해서 우유와 같은 식품에 의해서 나타나고 설사나 구토, 복통을 동반하다가 생후 2개월에 접어들면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초보 엄마 아빠들은 정말 당황하실 수밖에 없죠. 먹였는데 토하고 뭐 올라오고 하면 당연히 당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가까운 소아청소년과에 방문을 하셔서 상의를 드릴 것을 권고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분유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러젠이나 알러젠에 대한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서 정확한 진단과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식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대용품을 찾아서 알러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로 이제 어린 아이들의 알레르기는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영유아기에는 감염성 질환도 많고 이제 증상이 감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 같은 침습적인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아이 혈액 검사를 해볼게요 라고 할 때 굉장히 처음부터 딱
고민되잖아요. 울면서 시켜야 되니까. 이런 근거를 가진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했어. 근데 약을 쓰는데도 굉장히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성인과 좀 다른 모습을 가지는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만큼 이렇게 얘기 들으면 너무 지금 다 무서운 얘기만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항상 가까운데 다 좋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걱정이 앞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취약한 영유아 시기를 지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알러지 질환이 발병하면 대부분 좀 만성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급성 증상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급성 증상의 치료는 일단은 회피입니다. 원인 물질이 되는 거는 제거하고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 반응을 해. 그럼 일단 그 강아지랑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약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리는 환경에 대한 관리와 약물 요법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자,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이 알러지나 아토피도 결국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알러지나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도 미리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굉장히 체력적인 고단함과 또 속상한 마음, 걱정의 시간도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없었으면 절대로 알 수 없었을 행복과 사랑, 충만함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부모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